안녕하십니까? 아렌지아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 CBC 결과에 대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좀 일찍 올려보려고 했는데 제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결국 원래 날짜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제가 너무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고 많이 보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각각의 항목은 화면에 보여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 일렉트로라이트 케미스트리 검사는 언제 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검사 결과는 환자의 질병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CBC 결과를 볼 때 가장 눈이 많이 가는 것은 WBC, RBC,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PLT, 뉴트로필 정도가 되겠네요. 그 이외의 것들은 어차피 WBC, RBC, PLT를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라서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6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CBC는 다 알았어 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론 먼저 가야 하겠죠? 검사 결과를 보면 CBC&Diff라고 되어 있죠. CBC는 Complete Blood Count, 총 혈구 개수죠. and 이것은 Differential Count죠. 혈구 간별 계산입니다. 참고로 CBC와 CBC&Diff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즘에 병동에서 일반 CBC는 거의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CBC 8종, 10종, 12종, 13종 등등 세부 항목을 몇 개 더 추가하거나 빼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동에서는 거의 루틴으로 CBC&Diff 검사를 합니다. 종합검진센터나 일반 검진에서는 디퍼런셜 카운트까지 해서 세부 항목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시행하지만 질병이 있거나 입원하신 분이라면 모두 CBC&Diff 검사를 시행해야 여러 신체의 문제를 감별해낼 수 있으니까요. 혈액 검사 결과 1편에서 말씀드린 ANC를 구해야 한다면 일반 CBC 검사 결과만을 갖고는 알아낼 수 없겠죠. 결국 검사 결과지로만 보는 차이점이라는 것은 CBC만 보느냐, 디퍼런셜 카운트까지 보느냐의 차이죠. 딱 봐도 세부 항목이 참 많죠. 자, 검사 결과지를 보면 WBC 백혈구가 있고요. RBC 적혈구가 있죠. 적혈구 개수도 중요하지만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도 중요한데요.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헤마토크릿이라고 하여 전체 혈액에서 적혈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는 것이 있는데 혈액 손실이 만성인지 급성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이죠? 눈이 잘 안 가는 것들인데요. MCV, MCH, MCHC, RDW는 적혈구의 부피나 헤모글로빈의 평균적인 양, 농도, 적혈구의 개별 부피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것들도 역시 RBC로부터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에는 RBC를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혈구에는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상구, 호염기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 것이죠. 결과는 각각의 백혈구 종류의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참고로 CBC 검사는 EDTA 보틀로 체열합니다. 3cc를 체열해서 넣는데요. 위아래로 움직여 주어서 혈액이 굳는 것을 방지해야 하죠. 못해도 2cc는 채워주어야 합니다. 제가 체열 보틀편에 자세히 올려놓았고요. 다시 RBC를 보면요. RBC는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적혈구는 레드 블러드 셀인데 증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탈수나 심폐질환, 다혈구증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전 아직까지 이 질병은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수치가 오른다면 탈수 정도가 많지 않나 싶어요. 적혈구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각종 빈혈이나 출혈, 골수 기능 부전이나 혈액 질환에 있을 수 있겠네요. RBC 수치도 중요하게 보지만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도 매우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헤모헤마 얼마예요? 라고 세트로 묶어서 물어보거나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헤모글로빈이 떨어진 것이 보이면 신체 곳곳으로의 산소 공급이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헤마토크릿이 떨어져 있으면 만성적으로 혈액 손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RBC가 10 정도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헤모헤마가 동시에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RBC가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수혈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수혈편에 자세히 올려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수혈 말고 조혈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차후에 따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WBC 백혈구죠. 화이트 블러드 셀이 갑자기 증가하면 염증이나 감염성 질환, 인체 조직의 급성 괴사나 상처, 혈액 질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WBC가 감소하면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약물 복용의 문제가 있었는가? 중증으로 만성적인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혈액 질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5년차 때인가 의료 봉사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의료 봉사를 나갈 때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행정직원이 한 팀이 되어 움직이는데 대규모로 나갈 때에는 혈액 검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른 소견을 의사가 차트에 적어주면 그것을 제가 보고 타이핑해서 결과지를 행정부서를 통해 내보냈어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면 의사에게 확인하고 진료를 받았던 분에게 전화를 해서 어느 병원이든 방문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다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느 한 분이 WBC가 너무 많이 떠 있는 거예요. 4만이 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대 정상 기준의 4배죠. 그러면서 PLT는 떨어져 있고요. 아, 이거 어쩌지 하는 생각과 함께 잠시 결과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혈액종양내과 진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의료 봉사를 받는 분들은 분명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분들이니까요. 환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리고 최대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사회사업팀과 연계해드렸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요. 이런 분들은 WBC 디퍼런셜 카운트 역시 모두 다 저하되어 있거나 상승되어 있거나 합니다. 결과지를 보면 누트로필은 호중구, 림포사이트는 림프구, 모노사이트는 단핵구, 이오시노필은 호상구, 바소필은 호염기구입니다. 임상에서 일할 때에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플레이틀렛 카운트는 중요합니다. 혈소판이죠. 병원에서는 PLT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375로 표기되어 있는데 전체 카운트 37만 5천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쳤을 때 피를 먹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평균 수명은 약 7일에서 11일인데 일반 성인이 하루에 혈소판을 체중 1kg당 약 20억 개를 생산한다고 하네요. 혈소판 역시 골수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항암 화학요법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이 대표적인 부작용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혈소판 수가 정상보다 현저히 많다면 암, 만성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심장병, 결핵, 만성췌장염 등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정상보다 많이 낮을 때에는 바이러스 감염, 폐렴, 급성백혈병, 알레르기 반응 등을 갖고 있을 위험이 높습니다. 또 평소 출혈이 잦다면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혈소판이 매우 부족하면 혈소판을 수혈받아야 합니다. 이건 역시 제가 수혈편에서 수치에 따른 수혈을 다루었으니 참고 바라고요. MPV는 평균 혈소판 용적이고 PCT는 플레이틀렛 크릿이라고 하여 혈소판 용적입니다. PDW는 혈소판 분포 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들은 PLT 수치에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플레이틀렛 카운트, 즉 PLT를 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ESR을 볼까요? ESR은 에리스로사이트 세디멘테이션 레이트라고 하여 적혈구 침강 속도입니다. 환자마다 혈액 속에서 적혈구가 가라앉는 속도가 다 다른데요. 시간당 가라앉는 속도가 높을수록, 즉 수치가 정상보다 높으면 몸 안에서 염증이나 질환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암세포 등의 악성 종양, 세균성 감염, 백혈병, 림프종 등 각종 혈액질환, 대장염, 복막염 등 위장관 질환, 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 화상 등의 요인으로 ESR 수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첨단 장비가 필요 없다고 하고요. 방법이 비교적 간단해서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고 특정 질환이 아닌 다양한 비특이적인 질환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ESR 검사보다 기전은 다르지만 CRP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CRP는 케미스트리 검사 진행할 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 재미없게 이론을 좀 많이 진행했는데요. 아주 기본 사항이지만 늘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 맥락 없이 라식스, 알닥톤 했다가 다시 케미스트리 검사로 넘어가 볼게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